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과 함께 친절하게 이슈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5월 9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국민 보고회를 백스코에서 열었는데 지역균형발전 비전 그리고 부산 지역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어떤 지역 정책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주시려나 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일단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이제 부산에서 많이 이제 시민들이 요구했던 2030 등록 엑스포 유치, 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지하화와 광역교통망 확충, 그리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공공의료망 확충 등이 있었고요. 또 예. 최근에 또 이슈가 되었던 산업은행 이전 및 디지털 융복합 허브,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해양 금융도시 건설, 글로벌 해양 문화 관광 도시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7개 항목이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세부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내용도 쭉 보면 그동안 이제 부산 지역의 쟁점이나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시나 부산 지역 재개에서 요구했던 네네. 굵직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 재정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나 부산 지역 재개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굵직한 것들은 많이 발표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특히 이제 저희가 55 보급창 이전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은 사실 이게 이제 그냥 대통령이 선언한다거나 정부가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네, 것이 네. 아니라 네. 여러 부처 특히 이제 미군이 미군하고 관여돼 같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정이 오래 걸릴 건데 사실 저희 여기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 사이에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러려면 이전할 부지를 또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재원이나 또 이전 부지 찾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좀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우려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몇 개를 좀 살펴드리면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면제 그리고 운영 공항공사 설립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얘기가 됐고 운영 공항공사 설립까지 조금 진일보한 면도 없지 않나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 이제 엑스포와 여러 사업을 고려할 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압축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있어요. 거기 또 이제 생태계나 환경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부산 지역 시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네.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이제 추진하는 이유가 안정성과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건설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압축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놓치거나 제외되거나 이런 부분 없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공항공사 설립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인국공이나 인천공항공사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중앙부서 중심으로 될 것이 아니라 부산시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돼야 된다. 그런 이유는 이런 대규모 공사가 있었을 때 사실은 지역에 아주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기업이 이윤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 지역은 작년에 지역 재투자 조례가 또 제정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지역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조달하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다시 부산으로 환원하는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운영공항공사가 좀 내실 있게 갖춰지고 부산 시민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네. 자, 다음 이제 경부선 지하 환대. 요거 사실 뭐 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예, 모든 대선 기간에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 그랬죠. 부분이 네. 지하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경부선 때문에 도심이 단절돼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화하면서 그곳을 이제 공원으로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낙후된 지역을 좀 활성화하자는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구포에서 가야나 범일까지도 중요한데 또 범일 구간에서 진역까지 부분이 또 되게 네. 이제 동구 지역, 진구 지역과 걸쳐 있어서 네, 네. 중요하죠. 그 지역이 낙후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생활 여건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산업은행 이전 문제, 특히나 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가장 좀 핫한 부분인데 이번에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권 딱 시작할 때 역대 정권이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는 좀 기치를 내걸었죠. 그랬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권 초기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카르텔, 중앙부서의 강력한 견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정권 초기에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산업은행 이전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공공기관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이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평가는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그래서 그 인구가 이동한다든지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이제 관련 기업들이 또 이전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1차 이전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산 지역 정도만 어느 정도 되었다 보고 다른 지역은 사실 네. 그런 효과를 많이 못 네네. 봤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함께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평가한 다음에 좀 공공기관 이전하고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할 때 늘 공무원들의 그 정주 여건 해가지고 네. 교육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주택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줘야지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오기도 전에 대한혁신 도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프라를 투자해가지고 네.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기관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느냐? 그게 다 아니에요.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거나 아니면 두 채를 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는 예. 아예 없거든요. 좀 몰수하거나 하여튼 뭐 거기에 몰수. 아니 몰수라는 건 아, 친절하시군요. 지금까지 좀 수익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참 친절하세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이 부분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네.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돈 안 받고 자원봉사하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다 돈 예, 벌러 예. 오신 건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진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예.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 이제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그냥 공무원들 물론 공무원들이 생활의 터전을 이전하는 건 그렇지. 또 힘들고 예. 그분들한테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 뭐 응당 거기에 이때까지 네. 혜택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환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페널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시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예, 효과를 그 맞습니다. 효율성을 예.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부산도 다 사람 사는 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은 서울 이제 분들은 예.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아이고 아닌 것 참 같습니다. 생각부터 고치셔야지. 자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 해양 금융 중심 도시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이게 뭐 반대할 내용은 없는데 이 네, 부분에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보시면 맥도에 이제 100만 평 그린 시티를 조성하고 울숙도 생태공원 그다음에 에코델타 시티를 연결한 뭐 그린 스마트 파크 시티를 조성한다는 다 이제 좀 탄소나 아니면 그린이나 좀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산 시민 아니면 전 국민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은 탄소 중립은 공원 그린시티 조성도 물론 있으면 더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좀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제도나 재정 등이 이제 절실한 상황인데
시민들은 기존 생활 방식을 좀 버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인 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가다 보면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은 해고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그럼 또 지역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좀 준비하는 로드맵이나 아니면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구체적으로 100%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제시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네. 부산도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대응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더 이런 점과 좀 연계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 충분히 뭐 공감되는 부분이고 탄소 중립 도시가 뭐 공원 만든다고 탄소 중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네네. 거기 많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사라지는 기업을 얼만큼 잘 또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또 가질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전환하는 과정이 네. 제기도 필요할 것이고. 예, 예. 그래요. 뭐 부산만의 정책은 아닙니다만 국정 과제 중에서 그 지역 균형 발전 계획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예, 정권도. 그러면서 공정, 상식, 정의라는 철학을 통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과제가 총 이제 76개의 실천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그 중에 뭐 좀 관심이 가는 두 가지 부분만 살펴보면 재정 분권 다 들어보셨을 네. 텐데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좀 중앙과 지방의 한 6대4 정도를 계속 목표치를 해왔는데 지금 작년이 지방자치 30년이었거든요. 네.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는 꼭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변화가 있기를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도 가덕도 신공항 때도 그랬는데 예타라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부산 지역에서 이제 10인억 국비로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중앙 정부에서 이런 걸 조사하는데 이게 중앙과 정부의 같은 잣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늘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물론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뭐 사업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같은 잣대로 한다는 게 어쩌면 지역은 중앙에 대해서 또 차별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데 좀 이번 정부에서는 꼭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 관련해서 지금 뭐 가덕 신공항을 유치하고 있는 부산도 물론 부산의 입장도 있지만 네네.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지역 균형 발전 명목 아래 대구 또 통합공항 그다음에 제주도 제2공항 등 이제 통합 사업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지역 균형 발전 물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긴 하지만 지나친 또 토건 사업이 좀 견제되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기로 한 토건 사업은 그냥 제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거 봐라 지역에 토건 사업 이거 다 해주면 이렇게 된다. 나중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그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국토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 맡겨놨더니 2035년에 그냥 해상에다 길 하나 놓고 그냥 해상공항 하나 턱 만들어놓은 그런 조감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거기 수요나 아니면 화물 수요, 여객 수요 이런 것들을 턱없이 부족하게 해놨으니까 근데 예타 면제 안 해주면 이거 안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또 생색낼까봐 그게 아닌데 맞습니다. 말이죠. 그 참 국토부가 지역 국토를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 앞서야 되는 부서인 것 같은데 꼭 중앙 입장에 중앙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처장님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맞습니다. 게 아닐까 예. 싶습니다. 국토부를 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권 초기에 항상 늘 이런 장밋빛 이런 제시 많이 합니다. 근데 부산시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겠지? 예, 이제 국정
과제로 포함됐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산시가 정부랑 많은 소통을 하고 또 부산시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정책이 시행될 때 부산 지역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국가가 시행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발빠른 대응과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말씀 잘해주시네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친절한 미숙 씨.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계속 좀 흐린 것 같기도 하고 잠깐 해놨다가